네, 새해에도 박나래 씨와 전 매니저들 간의 진실 공방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논란인데요. 전 매니저들이 여전히 법인 등기부상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진용 기자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니까 갈등을 빚고 지금 회사를 떠난 전 매니저들이 여전히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이게 새로운 논란으로 또 등장을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양측이 워낙 첨예하게 대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법인상에 있어서의 모든 관계는 정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일단 전 매니저들은 지난해 9월입니다. 이 법인 등기 사내이사로 취임이 됐고요. 등기부상으로는 10월에 등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11월에 퇴사를 했죠. 그렇다면 지금은 더 이상 양측 간의 그 어떠한 일도 같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그대로 이 법인 등기에 그대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는 거죠. 일단 두 사람이 사임계를 정식으로 제출한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회사를 떠났기 때문에 퇴사가 됐다면은 더 이상 어떠한 지위도 누리지 못할 거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 법인 등기부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이 퇴사했다고 해서 임의로 자신들의 이름을 뺄 수 없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박나래 측에서 이걸 다시금 이제 절차를 밟아서 빼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고 있는 게 결국은 이 가족법인, 어머니가 대표로 있는 법인이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게 아니냐라는 따가운 시선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뭐 사내이사로 이제 등재된 경위를 비롯해서 해임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 이거 양지민 변호사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대로 등재가 되어 있다면 뭐가 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양쪽에서는 뭐 박나래 측에서 등기 말소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측의 좀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나래 씨의 경우에는 본인이 대중문화예술업 등록을 위해서 위임장이라든지 뭐 인감이나 필요 서류를 맡겨놨다가 이것이 동의 없이 이사로 등재됐다라는 이야기인 것이고 반면에 전 매니저 측 입장에서는 박나래 씨가 본인과 어머니, 모친만 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에 혹시나 뭔가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표현에 따르면 이게 들킬 게 뻔하기 때문에 팀장과 매니저를 이사로 등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본인들도 원치는 않았지만 사실상 강압적으로 박나래 씨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랐다.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는 게 필요한 서류들을 갖고 법무사에게 가서 너네가 직접 해라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남은 것은 사실 이제 권리 관계의 어떠한 정리라고 보여지는데 박나래 씨 입장에서도 쉽게 이러한 절차를 정리를 할 수는 있거든요. 본인이 아마 1인 회사로서 본인이 다 지분을 갖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사의 해임에 있어서도 그 조건이 이런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주총이라고 할 것도 없이 본인이 결정하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이는데 일단 박나래 씨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문서 위조라든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나에게 잘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는 단계가 있어서 이 부분을 남겨놔야 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내가 이 직접적으로 해임을 하지는 못하겠고 다만 본인들이 나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사임계라든지 어떠한 그 법적인 서류를 준비를 해서 와라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법적으로만 보면 간명한 절차인데 아직도 진전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구전영 변호사께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사내이사로 남아있으면 뭐 얻게 되는 이득 뭐 이런 부분이 또 있는 건가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사라는 것 자체는 무보수고 그 보수는 주총에서 별도로 정해졌을 때 그때 이제 급여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임계를 내거나 퇴사 처리를 했다라고 하는 순간부터는 사실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관계는 아니고 그럴 경우에 등기가 남아있을 경우에 표현 이사의 책임이라고 해서 그 외관에 대한 등기가 되어 있는 거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 매니저 측이 우리는 지금 형식상으로 등재만 되어 있기 때문에 누리는 권한 없이 책임만 따라올 수 있으니까 빨리 말소해달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박나래 씨 측은 이게 문서가 위조됐기 때문에 올라갔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근거를 남겨놔야 되는 거니까. 거니까. 그 연장선상에선 해임 절차를 밟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선임이 됐으니까 해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선임된 적도 없다라고 하니까 해임을 해줄 수가 없이 이건 말소 절차로 가야 되는 건데 이 사건을 봤을 때 제 추론입니다만은 사실 저게 문서 위조죄까지 가기는 어렵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흔히 소규모 회사에서 회사를 만들 때 상법상의 이사는 3명을 맞추라고 해요. 원칙적으로 3명을 맞추라고 하는데 박나래 씨의 어머니, 매니저 2명이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법무사가 서류를 구비해 와라 하니까 그냥 암묵적 동의 아래 됐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또 예외 조항이 하나 있는 게 자본금이 10억 이하인 경우에는 이사를 1명, 2명 정도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박나래 씨 회사의 등기부를 보니까 자본금이 그거보다 아래라서 예외 조항에 해당은 되는데 그때의 문제가 뭐냐면 이사의 숫자가 3명 미달인 경우에는 이사회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매 건건마다 주주총회를 열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네. 그래서 그 회사 운영의 간명성을 위해서 3명을 맞추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 사안은 그런 형식상의 논리 때문에 3명을 맞췄던 게 아닌가. 문서 위조죄까지 가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매니저 쪽에 조금 더 이제 근거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연말부터 불거졌으니까 박나래 씨 논란 이제 법적 판단이 좀 하나씩 나와야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11호 만나봤고요.